안녕하세요. 삶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오늘의 위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늦은 저녁,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혹은 단골 카페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듣고 있다면 이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저는 누구나 경험해 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별. 이별은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일 것이다. 단풍이 붉은 오렌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서울의 쌀쌀한 가을 오후일 수도 있다. 아니면 외로움을 동반한 바닷바람이 가슴을 파고드는 부산의 겨울밤. 홍대의 한 작은 카페에서 조용히 테이블 위에 차가운 아메리카노 두 잔이 놓여있고 마지막 말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우리는 왜 관계를 끝낸 후에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가책이나 아쉬움 없이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매우 빨리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놓는데 몇 년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들도 마음속으로 하셨다면 오늘 팟캐스트에서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 후에 여러분은 아마도 새로운 관점을 찾게 될 것이고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의 감정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별이 왜 괴로운가요? 은지가 그날 오후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기억이 나요.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요? 옛집에 살아요. 그녀가 언급했던 옛집은 강남의 한 작은 카페로 우리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공기가 쌀쌀해지기 시작한 가을 저녁, 유리창 너머로 미풍이 불어 길가의 나무들을 흔들었다. 제가 갔을 때 은지는 어느새 테이블에 따뜻한 라떼를 살짝 돌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울지 않아요. 그저 그녀만이 볼 수 있는 어느 틈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헤어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지만 왜 아직도 마음을 멈출 수 없을까요? 은지는 목소리를 조금 잃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다들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별은 단지 한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변화이다. 집에 가는 길에 익숙해진 것과 같았지만 어느 날 그 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소외감은 당신을 혼란스럽고 심지어 고통스럽게 만든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깊은 애착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된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밤 굿나잇 전화, 밥 먹었니? 라는 관심의 메시지 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작은 습관들이기도 합니다. 헤어질 때 단지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익숙했던 삶의 일부분을 잃는 것이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은지는 집에 가면 무섭다고 하는 밤이 있다. 방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더 이상 잘 자라고 하는 전화도 없고 밤 늦게까지 함께 영화를 볼 때도 없다. 그녀는 애인을 잃어서 슬펐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혼자인 느낌도 두려워했다. 외로움은 무섭지 않지만 하루의 순간을 함께 나눌 누군가를 잃는 느낌은 정말 가슴 아프다. 미완성 기대. 놓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한때 희망했던 것이다. 은지는 남자친구와 내년에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 이태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주말 아침을 함께 장을 볼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계획은 아직 보내지 못한 메시지 줄, 누구에게 돌려줄지 모르는 미완성된 꿈일 뿐이다. 그럼 모든 이별이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너무 얽매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지처럼 느껴졌다면, 문자할 사람이 없어서 조용히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꺼버린 적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아마도 우리는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 자신을 잃지 않고 손을 놓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별이 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 이별은 항상 눈물과 긴 밤을 동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번은 제 친구 준호가 저한테 다른 시각을 줬어요. 그날 삼청동의 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초겨울, 공기는 차갑지만 너무 춥지 않고 따뜻한 모직 수건으로 몸을 싸고 싶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거의 3년간의 연애 끝에 여자친구와 막 헤어졌다.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준비했는데 뜻밖에도 준호가 이렇게 태어날 줄 몰랐어요. 그는 커피잔을 들고 나뭇가지의 마지막으로 남은 단풍잎들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헤어진다는 것은 좋은 영화를 끝내는 것과 같습니다. 끝나서 슬프지만 그렇다고 안 예쁜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나에게 오랫동안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종종 이별을 상실과 파탄으로 본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한 교환일 수도 있습니다. 한 계절이 다른 계절의 자리를 양보할 때처럼 가을을 계속 아쉬워한다면 겨울의 첫눈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볍게 헤어질 수 있을까요? 1. 가진 것에 감사하다. 아마도 이별 후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름다운 기억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준호는 후회하는 대신 감사하는 쪽을 택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더 이상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했던 날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은 결국 어떻게 되든 여전히 가치가 있다. 준호가 전 여자친구가 노을 찍는 걸 좋아했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녀는 어디를 갈 때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해질녘에 멈추려고 애쓴다. 헤어진 후에도 그는 그녀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습관을 계속했다. 옛 사람들이 남긴 습관, 추억, 작은 것들이 있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는 없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가진 것에 감사한다면 그것들은 단지 후회가 아니라 우리 삶에 의미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2. 모든 사람이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관계에 들어간다. 하지만 때때로 한 사람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영원히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이다. 준호는 예전에도 이 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는 그 사랑이 아무리 끝나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랑이 평생 지속되어야만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고 가지만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것은 이미 놀라운 일입니다. 3. 자기 연락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별 후 사람들은 종종 공백을 메울 다른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그 반대야. 그는 자신과 자신이 정말로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선택한다. 그는 일요일 아침마다 등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여자친구가 등산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오래전에 샀던 책을 다시 읽으면서도 개봉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혼자만의 식사를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즐기는 법을 배웠다. 내가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시간이 있었구나.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아마도 이별을 빨리 잊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가벼운 방법일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평생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언젠가 단골 카페에 혼자 앉아 둘 다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면 준호식으로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세요. 비록 그 영화가 끝났지만 적어도 당신은 그 영화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완전히 살아본 적이 있다. 이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제 친구 지훈이가 헤어져서 집에 왔을 때가 기억나요. 그는 한숨을 쉬고 맥주 캔을 들고 말했다. 저는 우리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날 저희가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반적인 공식은 없지만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슬픈 자신을 허락하다. 당장 강하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울고 싶다면 그냥 울어라. 마음이 허전하다면 받아들이세요. 감정도 치유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2. 한동안 옛사람과 연락하지 않다. 지훈이가 자꾸 문자나 옛사람을 보면 진짜 놓칠 수 없을 것 같다고. 두 사람이 객관적으로 사물을 돌아볼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간격이 필요하다. 3. 새로운 것에 집중하기. 헤어지고 나서 지훈이는 헬스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런 거 안 해봤던 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여행하고 친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과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안타까워하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한 문이 닫힌다는 것은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믿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지훈이 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웃을 거예요. 결론 이별이 정말 끝인가요? 한 번은 홍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은지를 만났어요. 그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녀가 아직 이별의 고통으로 몸부림쳤을 때
이제 은지는 조금 더 차분해 보이고 눈빛은 예전처럼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잘 되었다. 그녀는 웃으며 카푸치노를 앞에 두고 가볍게 저었다. 우리는 종종 이별을 행복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삶의 전환점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끝까지 가기 위해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랑 후에 무언가를 배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어진 후에 자신의 더 나은 버전을 찾는다. 은지처럼 그녀는 자신이 잊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배우고 혼자 여행하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 예전에 은지는 애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녀도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 헤어지고 나서 그녀는 행복이 반드시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점차 깨달았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이별에 고통받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괜찮을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 옛 식당에 다시 앉으면 더 이상 후회는 없고 감사만 남은 지난 추억을 떠올릴 때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어떤 이별을 경험하셨나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와 함께 사연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팟캐스트에서 만나요.